동동동님, 코치님 등 운동 시 견갑을 고정하면 안 된다는 박승현님의 말은 맞는 건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등 운동을 해요. 가동 범위를 길게 가져가려면 견갑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견갑을 늘렸다가 완전한 수축을 하고, 이게 이제 가동 범위를 늘려서 하는 방법인데, 보디빌딩 형태의 트레이닝에서는 완전 가동 범위 훈련을 하기도 하지만 부분 반복 형태의 테크닉도 사용을 아주 많이 해요. 그 부분 반복 형태의 트레이닝은 풀 가동 범위가 아니라 뭐 이렇게 짧게 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견갑을 고정한 상태에서 가동 범위를 작게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맞고 틀리다의 영역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태의 트레이닝을 선택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에 정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견갑을 뭐 쭉 뻗어서 가동 범위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고정된 상태에서 내가 부분 자극을 느껴서 펌핑을 극대화하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자극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맞고 틀린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항상 요즘에 그 박승현 씨 영상을 보면은 그걸로 웃기려는 거야. 아무리 봐도 그 영상들을 보면은 그런 이제 멘트들,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 뭐 더 해, 뭐 더 내려가, 더 늘려, 뭐 이렇게 하는 게 개그적인 요소지 뭐 실질적인 티칭 때문에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일부 트레이너들은 견갑 고정을 일부러 시키던데, 왜 견갑 고정을 시키냐면 근육의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은 차라리 견갑을 고정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정을 시키는 거거든요, 후인 하강으로. 근데 컨트롤이 잘 되는 사람들은 견갑 고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턱걸이에서 대표적이잖아요. 턱걸이를 보면은 숄더 패킹 하는 형태랑 이제 완전히 데드행을 하는 형태, 이 두 가지를 한번 보면은 뭐가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자극의 차이다. 데드행 완전히 늘린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하나의 테크닉이 되는 거고, 이제 부분 반복으로 요것도 이제 하나의 테크닉이 되는 거죠. 내가 자극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그 펌핑 감이 어떤 감이냐에 따라서 이제 사용되는 컨트롤이 달라지는 거일 뿐인 거예요. 일상님, 제가 일상견갑이 있어 앉아있을 시 등 안쪽이 아프고 저린 게 있습니다. 우연히 견갑골 딥스를 알게 되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고 난 뒤 등 저림이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익상견갑이 있는 분들은 뒤에서 보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견갑이 이렇게, 내가 트레이닝을 할 때 프로트랙션 훈련을 하거든요. 뒤에서 봤을 때 견갑골이 몸으로 붙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이런 자세에서 보통 프로트랙션 훈련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로트랙션을 했을 때 견갑이 떠있지가 않으면 괜찮은 건데, 아마 지금 딥스를 하실 때 제가 볼 때 견갑이 뜨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거는 카메라를 뒤에다 두고 뭐 누구한테 이렇게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는 것도 좋아요. 딥스를 했을 때 견갑이 뜨나 안 뜨나 확인을 꼭 해보세요. 허필규님, 코치님, PRE 개념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추럴은 너무 실패전까지 가지 않는 게 좋다. 너무 많은 세트를 가져가는 것은 피로도만 높인다 등등 말이 많은데 논문도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허필규님, 제가 이거는 예전부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뭐 RIR, PRE 이 개념, 이게 완전 프로 수준의, 그러니까 운동선수 수준으로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적합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실패 지점을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자기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 구독자님들한테도 제가 강추드립니다. 자, 일반 구독자분들, 헬스장에서 운동하는데 이쁜 여자가 나를 막 쳐다봐. 실패 지점이 2개, 3개 높아져 안 높아져? 솔직히 얘기해봐. 솔직히 2개, 3개 높아져 안 높아져? 이쁜 여자가 나를 쳐다보는데 실패 지점이 2, 3개가 높아지는 사람이다 라면 RIR, PRE 이거 좆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실패 지점까지 가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네 실패 지점이 아니라는 거야. 당신의 실패 지점이 거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강경원, 김준호 선생님이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본인의 실패 지점이 2개, 3개는 무조건 올라가요. 내가 장담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은 RIR, 이 PRE, 이 말 같지도 않은 이 자기의 한계를, 그게 내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진짜 프로 수준에 있고 내가 정신력이 엄청 세서 내 실패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실패 지점까지 가지 않고 한두 개 정도로 컨트롤해서 휴식을 오히려 유리하게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좋은 컨트롤이 될 수 있는데 일반인 분들은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회원님들도 이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회원님들한테 제가 얘기 드려요. 자, 실패 이전까지 해보세요 하고 멀리 있다가 내가 지켜봐. 내가 옆에서 딱 해봐. 진짜 실패 이전까지 해보세요. 그럼 2개, 3개 늘어난다니까요. 야, 이거 진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 기준이라면 그냥 못할 때까지 해라. 강추드립니다. 백동건님, 백동건님 감사합니다. 왜 벤치프레스 때 숄더 패킹 하라는 건가요? 그것만 보고 숄더 패킹 개빡세게 했다가 어깨 박살날 뻔했나요? 숄더 패킹은 제가 영상에서도 진짜 많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숄더 패킹을 했어요. 그러면 안정적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근육을 이 골격적으로 견갑을 뒤로 모아서 뼈로 버틸 수가 있거든요. 내가 벤치에 누웠다라고 가정을 하면 견갑 자체가 벤치에 이렇게 딱 박혀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견갑의 흔들림이 굉장히 적어지는 자세가 돼요. 그러니까 근육으로 컨트롤하지 않고 그냥 골격적으로 무게를 받기에 굉장히 유리해져요. 근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으로 무게를 받으면 이게 조율이 잘 안 되는 경향이 되게 크니까 초보자분들한테는 아예 숄더 패킹을 완전히 해서 흔들림을 최대한 예방하면서 운동을 해보시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숄더 패킹을 권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파지티브 구간이 되면, 네거티브 구간이 아니라 무게를 밀어내는 구간이 되면 이때도 숄더 패킹을 이렇게 박아놓고 하면 오히려 어깨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리고 근육적인 입장에서도 수축에 굉장한 방해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해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숄더 패킹 한 상태에서 이렇게 프레스를 해서 가슴을 수축을 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랑 숄더 패킹을 살짝만 풀어서 가슴을 살짝만 짜보세요. 이렇게 견갑을 아주 살짝만. 이게 많은 차이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숄더 패킹해서 수축했을 때보다 숄더 패킹을 살짝만 풀어줘도 가슴의 수축력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견갑을 쓰면서 트레이닝 하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권해드리는데, 컨트롤이 진짜 안 된다. 이게 견갑을 살짝만 풀어도 움직임이 너무 흔들리거나 밸런스가 안 잡히면은 숄더 패킹을 일정 부분은 저도 이제 회원분들한테 지도는 해드리는 거예요. C범님, 등이던 가슴이던 체스트 업만 하고 고고. 와, 이게 진짜, 자, C범님이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체스트 업이 유지된 상태에서 견갑의 움직임은 자유롭게 놔두는 게 보디빌딩 형태에서는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벤치프레스 마찬가지. 숄더 패킹이든 파지티브든 괜찮은데 이게 이렇게 말리면서, 그러니까 어깨가 이렇게 말리면서 가는 거는 안 좋은 거죠. 깔끔한 정리입니다. 다몰라님, 어머니께서 대퇴 이두랑 둔근 경계선 쪽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이유가 뭘까요? 인터넷에 트리거 포인트 띄고 혹은 뭐 근막 통증 증후군 띄고 엉덩이 통증, 뭐 햄스트링 통증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근육에 이렇게 X자로 표시를 다 해놓거든요. 책이 있어요. 잠시만요. 보통 이렇게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 책이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요 부분이거든요. 둔부랑 햄스트링이랑 이어지는 부분의 통증. 여기만 통증이 있다면 이제 햄스트링이 아닐 수도 있는데, 햄스트링의 근막 통증 증후군 중에 엉덩이랑 이렇게 햄스트링하고 갈라지는 부분의 통증이 크게 나오는 게 이 햄스트링의 통증이 방사되는 형태이기도 하고, 트리거 포인트의 방사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근데 일단은 병원에서 검사해 보시고 이런 디스크나 이런 쪽이 정상이라면 근막 통증 증후군도 의심을 해볼 만합니다.